학군단 ROTC 최초의 대장 박세환 제2작전사령관. 박세환 장군은 1939년 경상북도 영주군에서 태어나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입학, 1961년 학군단 ROTC 1기로 입교하게 됩니다. 학군단은 최초에는 전국 16개 대학교에 설치되었는데요. 101 학군단에 서울대, 102 고려대, 103 성균관대, 105 전남대, 106 전북대, 107 연세대, 108 경희대, 109 경북대, 110 부산대, 111 중앙대, 112 동국대, 113 건국대, 115 한양대, 116 충남대, 117 동아대, 118 조선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데 이게 학군들 사이에서는 명문 학군단으로 불리며 역사와 전통이 가장 긴 학군단으로 학군단 사이에서는 이 번호가 은근 자부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학군단은 최초의 학도 군사훈련단이라 불렸으며 학군단이 아닌 학훈단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1972년 학도 군사훈련단 명칭이 학생군사교육단, 학군단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학군단 ROTC 1기의 교관이 전두환 대위와 노태우 대위로 서울대학교에서 교관으로 복무하던 중 5.16 군사정변을 맞이해 서울에서 육사생도 5.16 혁명지지 시가지 행진을 주도하게 됩니다. 1963년 육군 보병소위로 임관한 박세훈 장군은 고려대학교 학군단 교관으로 복무 중 본래에 단기 복무를 하고 전역할 생각이었으나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정, 1967년 월남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박세환 장군은 비둘기 부대 경비소대장으로 참전했는데 임무는 한국 대사관 및 대사관자를 경비하는 것이었습니다. 1968년 베트공들이 한국 대사관을 기습 공격. 그러나 박세환 장군은 월남군과 함께 적의 기습을 완벽하게 막아내 승리로 이끌어 당시 최명신 주월사령관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후 야전 중대장과 대대장을 거쳐 15사단 연대장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15사단 연대장 시절 박세환 장군은 GOP와 GP 지도 방문을 자주 하였는데 항상 부하들에게 경계에 잘해 충성하고 무사고로 효도하고 간첩 잡아 영웅되자 라는 구호를 강조. 당시 박세환 연대장의 연대는 매일 구호를 복창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박세환 장군은 키가 180이 넘는 당시에 매우 거구의 몸으로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포스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박세환 연대장의 구호처럼 간첩 잡아 충성할 기회가 포착. 전방에 검은 사람의 물체가 야간에 식별된 것입니다. 바로 경계 강화 지시가 하달되고 GOP 전 부대는 전원 투입하여 긴장감이 흐르는 그때 적으로 간주했던 물체가 갑자기 날개를 퍼득거리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람만한 독수리였는데 경계병이 사람으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보고에 다들 기운이 빠지고 당시 보고한 병사는 난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박세환 연대장은 오히려 칭찬하며 덕분에 훈련할 수 있었고 작은 것 하나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부하들은 덕장으로 박세환 장군을 불렀습니다. 성공적으로 연대장을 마친 박세환 장군은 1984년 ROTC 최초 장군으로 진급. 당시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국방 담당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근무하게 되고 이후 1987년 또다시 ROTC 최초의 소장으로 진급, 12사단장에 오르게 됩니다. 12사단장에 오른 박세환 장군은 군생활 중 최고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6공화국 출범으로 50 청산이라는 숙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 결과 50 청문회가 벌어지고 국민적 여론이 거세지자 1988년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을 두고 강원도에 있는 백담사로 은거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전두환을 모셨고 과거 대대장 시절 사단장으로 모셨던 정이 있기에 박세환 장군은 백담사를 찾아가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이 이야기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들어가 노태우 대통령은 당장 보직 해임시키라고 지시했으나 당시 참모 차장으로 근무 중이던 이진산 장군이 나서 구명해 없던 일로 넘어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후 1991년 ROTC 최초의 중장으로 진급, 제8군단장 및 교육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군 수뇌부 구조를 혁신을 넘은 혁명적으로 교체,
12.12 쿠데타적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중장급 이상 관련 장성들이 오늘 전격적으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그동안 군 내부의 실세로서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온 하나회 소속 장성들에 대한 문책의 성격과 함께 또 정상적인 군 통수권과 지휘계통을 확립하려는 문민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사 출신 중심으로 운영돼 있던 군 인사를 개혁하고 비육사 출신들의 소외감에 따른 내부 갈등의 화합을 치유하고자 문민정부의 처방으로 기존의 군 기득권 하나회를 강제 해체 및 전역시키고 최초의 비출신 ROTC 대장 주인공의 자리에 박세한 장군을 앉히게 됩니다. 우리 군의 창군 이후 처음으로 ROTC 출신 대장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점 인물에는 박세환 2군 사령관을 선정했습니다. 김우철 기자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운도 좋았지만 원란전 참전 경험도 있고 야전에서 지휘관 생활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기에 진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인사였습니다. 1993년 제2작전사령관 자리에 오른 박세한 대장은 1995년 군문을 떠나 제15대,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ROTC 중앙회 회장과 대한민국 제한군인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7일 박세한 장군은 향년 나이 81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ROTC 1기로 출신 선배는 없었지만 5공화국, 6공화국, 그리고 문민정부까지 요직을 차지할 만큼 출신을 떠나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군인이었던 박세환 장군. 많은 사람들은 학군단을 단기 장교, 병사로 복무하는 것 대신에 장교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박세환 장군과 같이 학군단 ROTC 장교들은 단기뿐만 아니라 군인으로 남아 60년 넘게 대한민국의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출신이기도 합니다. 학군단은 창설된 지 60년이 되었지만 현재 출산율 감소와 병복무 감축으로 인해 지원율이 감소해 훌륭한 인재 확보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박세환 장군은 군생활 중에도 ROTC 학군단을 위해 장학금 모금을 주도해 등록금이 없어 휴학으로 학군단을 자퇴하는 후배들을 위해 힘쓰고 현재는 많은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박세환 장군이 대한민국 ROTC를 이끌어 지켜내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60년의 세월. 최소한 제 영상을 보는 우리 학군단 선후배님들께서는 박세환 장군님을 기억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60년 동안 후배 장교들을 위해 헌신하신 박세환 장군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군인들이 많이 생기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OTC 1기 박세환입니다.